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이른바 구구절에 전용차를 타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등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무도 없는 청사 공간을 터벅터벅 걷더니 북한의 당, 정, 군을 대표하는 각계 간부들이 한데 모인 공간에 도착한 직후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에 별도의 연설 행사를 마련한 적이 없었는데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연설만을 위한 별도의 공개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본 행사와 부대 행사 등 구구절 경축 행사에는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별도의 연설에 특히 대중이 아닌 간부들 앞에서 이례적인 연설에 나섰는데 그는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없는 행사를 만들면서 간부들 앞에 나선 것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인 연설에 나선 건 북한의 홍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축제처럼 비춰질 만한 행사는 최대한 삼가돼 악화한 민심을 달래려 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작년 구구절에는 김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딸 김주애를 등장시키기도 했고 10살 남짓한 김주애 앞에 무릎을 꿇는 군서열 2위의 모습을 가감없이 내보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른바 4대 세습론에 불을 지피면서 김주애를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김 씨 일가 모두 경축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7일 기록적인 수해가 발생한 당일에 김정은 정권의 관심이 오로지 평양의 전승절 행사에 쏠렸던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진중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통상 9월에 열리는 우리로 치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이 올해 헌법 개정 문제 등으로 어려워지자 그 연설을 이번 연설로 대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부들을 향한 연설을 보면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반드시 국가적 과업을 완수해내야 한다고 계속 독촉합니다. 이걸 봐선 지금 당장 간부들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급박한 상황 인식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그만큼 국정 전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 사업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독려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뭔가 우려 사항들이 지금 잔뜩 국가 사업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의 연설 내용 중에는 농사 작황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북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한 대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순탄치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이다. 혹시만 큰 물 피해가 발생해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역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응에서의 허점을 투시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홍수 피해도 컸으며 대응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김 위원장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또 연설 내용들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적 과업들, 특히 지난 2021년에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지방발전 정책 등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시한 내에 반드시 목표치를 관철시킬 것을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부들의 불만과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는 걸 인지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지방발전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우리의 지방발전 정책이 그 집행에서 담보가 있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오기는 계획의 이제 4차년도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오기는 계획을 하기도 사실은 좀 빠듯한데 거기다가 지방 공장까지 지어라. 거기다 또 해서 20개 그 시군에 대해서는 일단 최소한 이제 시설이라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과제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하자는 이야기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지난 7차 당대회의 목표가 매우 미달됐다는 현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때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렇게 현실에 맞춘 목표마저 달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부들을 체근하는 겁니다. 지난번 5개년 전략은 이제 뭐 본인들도 목표 미달을 인정을 했고 이번 것도 잘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실제로 그래서 목표도 되게 낮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5개년 계획은 뭐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뭐 목표 달성했다라고 이제 내년 말에 가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도 역시 핵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거침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 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 엄중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큰 틀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경제 부분인데 두 번째 국방력 발전 계획 4년 차에 맞게 올해 8개의 국방 과업 실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상당 부분 알곡수 항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기반 건설들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요. 군수 생산 시설과 무기 보관 창고들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연간 군수 생산 목표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110일 남은 나머지 기간 동안 이걸 최대한 달성해라 라고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얻는 대가인 대북 제재 해제의 경제적인 혜택이 얼마나 클지는 북한 김정은 정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됐던 당시에 북한 관료가 이러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입장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오히려 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뼈아픈 조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71발을 쐈던 지난 2022년에는 최대 6,890억 원이 들었을 거란 국방연구원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분석을 적용을 해본다면 약 34발을 쐈던 지난 한 해에만 북한은 최대 3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미사일을 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국가의 계산 방식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10분의 1의 비용도 안 든다 이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 그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와 국방연구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선물 정치에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통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김씨 일가 등 특권층에게만 모든 자원이 쏠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작 그들이 강조하는 인민생활 향상의 획기적인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